자, 윤석열 정부가 최근에 보고서 하나를 발간을 했습니다. 자, 어떤 보고서를 발간했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2024년 북한 인권 보고서를 발간을 했습니다. 자, 제가 이걸 왜 성과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실제 이 북한 인권서를 보고하도록 법제화가 돼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런데 이와 관련돼서 그동안 문재인 정권은 단 한 번도 안 했었습니다. 다 뭉갰어요. 그런데 지난해부터 법 제정 7년 만에 윤석열 정부가 처음으로 2023년 북한 인권 보고서를 발간을 했고 한 해가 지난 시점에서 이번에는 2024년 북한 인권 보고서를 발간한 겁니다. 이건 성과예요. 자, 그래서 보여드리면요. 실제 통일부 홈페이지 가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모두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북한 경제, 사회 실태, 인식 보고서라 그래서 실제 탈북민으로부터 들은 북한의 실상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지난해에는요. 이와 관련돼서 탈북민의 증언이 몇 명이었냐? 50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몇 명으로 늘었습니까? 무려 6,351명으로 늘었어요. 6,351명. 그러니까 더 많은 탈북민들이 북한의 실상을 알려줬다라는 것이고 실제 지금 북한 내에서 얼마나 인권이 유린되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만 좀 보여드리면요.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영화를 유포했다고 실제 공개 처형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10대, 20대를요. 심지어는 결혼식에 흰색 웨딩드레스를 입는 게 반동이라고 이와 관련돼서 처벌까지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북한이에요. 자, 이것뿐만이 아니라 북한 내에서는요. 어떤 말도 못 쓰느냐. 아빠, 오빠, 쌤 이런 말도 못 쓴다라는 겁니다. 실제 무슨 얘기냐면은 북한 안에도 휴대폰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그 휴대폰을 사용함에 있어서 실제 북한 사람들이 어떤 걸 검열받는다는 겁니까? 휴대폰에 문자를 검열받는다는 거예요. 그 휴대폰 문자 안에 뭐 아빠, 오빠, 쌤 이런 말투가 나오면 처벌받는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무엇보다 가장 웃긴 건 바로 이런 겁니다. 북한 내에서는요. 선글라스를 쓰면 반동이래요. 반동. 그래서 선글라스 쓰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합니다. 무슨 얘기냐. 정은이는 쓰던데? 지리 딸내미랑? 그러면 김정은이 반동꾼입니까? 네? 이게 바로 북한이라는 겁니다, 친구 여러분들. 네, 이게 바로 북한. 네. 사실상 인권은 유린당하고 있고 그와 관련돼서 아무런 자유가 없고 모든 것이 통제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 주민들은 쓰면 안 되는 선글라스를 김정은과 김정은의 딸내미는 쓰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내로남불의 뿌리는 다른 것도 아니고 북한의 김정은이구나 라는 걸 파악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좌파들이 그렇게 내로남불을 일삼는 것이죠. 왜냐? 좌파들은 북한 좋아하잖아요. 자, 이렇기 때문에 정말 내로남불의 뿌리는 역시 북한이다 라는 거 파악해 볼 수 있는 것이고 자, 무엇보다 이런 북한을 옹호해주고 똑같이 내로남불을 입사하는 곳이 어딥니까? 바로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이재명이 당대표직을 연임하기 위해서 대표직을 사퇴하지 않았었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민주당이 어떤 걸 하냐면요. 실제 이와 관련돼서 전대룰을 결정을 한대요. 그래서 전대룰과 관련돼서 추대로 할 거냐 찬반으로 할 거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추대나 찬반이나 뭐가 다른 겁니까? 네? 추대나 찬반이나 뭐가 달라요? 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적으로 북한에서 하잖아. 북한에서 잘 아시는 것처럼 정은이가 거수 딱 하면 정은이 거수하는 동시에 이렇게 딱 네? 함께 거수하는 게 북한 아니겠습니까? 지금 북한에서 하는 짓을 대한민국 민주당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이 사회에서 국회 안에서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고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동안 이재명이 이와 관련돼서 얼마나 쇼를 했습니까? 실제 이재명이 어떤 얘기했어요? 이런 얘기했었죠. 당대표가 3D 중에 3D라며 억지로 시켜도 다신 안 한다 라고 말했던 게 지난 3월 달에 이재명의 발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불과 3개월 지나서 당대표 연임을 하기 위해 사퇴를 한다는 거죠. 결국 뭐 하는 겁니까? 내가 안 한다고 진짜 안 하는 줄 아느냐? 라는 쇼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무엇보다 이재명은요. 어떻게든 당대표를 너무너무 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뭐를 위해서? 자신의 방탄을 위해서겠죠. 왜겠습니까? 이미 판을 깔아놨어요. 첫 번째 판은 무엇이냐? 바로 개딸들의 권리당원 표 비중을 3배로 확대했습니다. 자, 이것도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재명이 당대표들 별짓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가장 웃겼던 건 뭐냐면요. 이재명이
이것도 불안한 거야. 이것도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개딸들한테 표 비중을 3배로 확대를 해줬는데 이것도 불안한 겁니다. 혹시라도 내가 당대표가 안 될까봐. 자,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혜경이 이재명 지역구에 민주당 대의원이 됐대요. 친구 여러분들, 민주당 내에서 대의원은요,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의 20배 영향력이 있다고 합니다. 20배 영향력. 자, 그러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럼 실제적으로 전당대회를 염에 있어서 김혜경이 누구한테 투표할 수 있는 겁니까? 이재명한테 투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몇 배 영향력? 20배 영향력으로 투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웃긴 건 이겁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대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있느냐? 자, 바로 이겁니다. 이거요, 김혜경이 직접 서류를 접수해야 됩니다. 민주당 대의원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권리당원 10명의 추천서와 신청서를 직접 지역 사무실에 방문 접수하거나 이메일로 접수를 해야 된대요. 신청서의 서명도 필수라는 겁니다. 즉 뭐 하는 겁니까? 김혜경이 직접 추천서 받아서 직접 신청서 써서 직접 서명해가지고 어디 사무실? 이재명 지역구 사무실에다가 서류 냈고 그래서 대의원으로 됐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데 이재명 씨 안 하길 뭘 안 해. 이미 사전 작업 다 해놨구만. 어떻게든 당대표 되려고.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이 얼마나 구라를 쳤는지,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뭐겠습니까? 자신의 방탄을 위한 목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이재명이 그렇게 방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불안한지를 또 한 번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방탄했습니까? 네, 실제적으로 이번 총선에 있어서 공천 학살했고, 그런 가운데 자신들 경제적 다 잘랐고, 그런 가운데 지금 민주당의 당대표로 사실상 기정사실화되고 있는데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이런 짓까지 벌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겉으로는 태연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어떻게? 자신의 방탄조끼가 조금이라도 더 찢어질까봐. 자,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관련돼서 가열차게 목소리 내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 자, 무엇보다 우리 좌파 여러분들, 특히 민주당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바로 여론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론조사를 보니까요, 우리 국민들의 생각은 달라요. 이재명 연임과 관련돼가지고 반대가 훨씬 많습니다. 46.4, 찬성이 42.1. 보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 국민들은 이재명 연임을 반대하고 있다, 문제 삼고 있다라는 걸 파악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이렇기 때문에 항상 말하는 게 뭡니까? 민주당, 네, 항상 말하는 게 뭐예요? 특검을 내세울 때도, 수사를 내세울 때도 항상 말하는 게 여론조사 아니겠습니까? 여론조사. 그럼 제가 말하는 겁니다. 그 여론조사를 가지고 특검의 정당성을 얘기하려면 뭐도 해야 되는 겁니까? 여론조사를 가지고 이재명의 연임도 골라야죠. 왜 여론조사를 가지고 이건 고르고 이건 안 하는 겁니까? 보시는 것처럼 민주당의 말도 안 되는 여론조사 취사 선택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여론조사 가지고 따라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아니, 우리는 왜 다 따라가야 됩니까? 민주당은 안 따라가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만의 기준을 가지고 이번 전당대회를 치러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더 드려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이재명만의 방탄만 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 어디도 하고 있습니까? 바로 MBC 방탄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방송 3법 플러스 1이 법사위에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가 됐고, 심지어는 이것도 불안하니까 어제 민주당이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안을 내놓고 내주 본회의 처리하겠다라고 엄포까지 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방통위원장 탄핵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벌써 2번째예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탄핵 시도를 한 게 방통위원장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보여드릴게요. 이만큼이나 있습니다. 법관도 있고요. 현직 장관도 있고요. 검사도 있고요. 방통위원장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민주당이 탄핵안을 다 내놓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게 모두 다 기각되거나 각하됐다라는 겁니다. 즉 민주당도 알고 있는 겁니다. 뭐 하는 겁니까? 이게 탄핵 요건이 안 된다라는 것. 실제 헌재에 가면은 기각되거나 각하된다라는 것. 근데 뭐라는 겁니까? 그냥 이 기관을 마비시키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인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뭐예요? 시간 좀 끌어보려는 겁니다.
네, 어떤 시간? 지금 실제적으로 방통위에서 망치 두들기면 MBC 사장 바뀝니다. 그걸 어떻게든 막아보기 위해서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한 번 당하지 두 번 당합니까? 우리도 머리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 벌어졌다고요? 오늘 망치 두들겼습니다. 방통위가 오늘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 계획안을 의결했어요. 자, 이걸 의결했다는 건 무엇이냐면요. 이제부터 뭘 받냐? 이와 관련돼가지고 후보들을 공모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문진 이사와 관련돼서 하실 분들은 서류 제출해주세요 라고 이제 후보를 공모하는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KBS랑 MBC랑 다른 점이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KBS 같은 경우에는요. 이 절차가 조금 복잡해요. 그런데 MBC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방통위에서 할 수 있어요. 방통위에서 후보 추천받아서 방통위에서 후보 그와 관련 선임하면요 끝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오는 8월 12일이면 이제 MBC 사장이 교체되고 지금까지 말도 안 되게 가짜뉴스를 뿌렸던 MBC와 관련돼서 갈아엎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그 첫 시작을 망치로 두들겨서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이랑 좌파들이 똥줄이 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벌이고 있냐면요. 이런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민주당이 방통위 함의 방문했대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시위를 했다고 합니다. 뭐 항상 하는 일이니까 놀랍지도 않아요. 자, 근데 웃긴 건 뭐냐면요. 이런 과정 속에서 민주당 의원이 김홍일 방통위원장을 다른 것도 아니고 공수처에다 고발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건 뭐냐면은 당 차원이 아니라 개인 명의로 했다는 겁니다. 개인 명의. 자, 웃기죠, 신규 여러분들? 아니,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관련돼가지고 지금 민주당이 뭐 했습니까? 탄핵안을 시도했습니다. 이건 민주당 차원에서 한 거예요? 근데 이와 관련돼서 지금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자기들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이와 관련해서 뭐 하는 겁니까? 고발을 했는데 이번에는 당 차원이 아니라 개인 명의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이걸 왜 개인 명의로 했을까? 민주당 차원에서 하지. 자, 이렇게 말합니다. 김의원 측에 따르면요. 단독 명의로 김홍일 방통위원장을 어떤 걸로 고발했다는 겁니까?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왜 당 차원이 아니라 개인으로 고발을 했을까? 이유는 이거래요. 고발 자체는 국회 과방이나 당 명의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김 의원 대표 자격으로 나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저는 웃긴 게 뭐냐면요. 잘 보세요. 지금 김현이라는 민주당 의원이 김홍일 방통위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했어요. 뭘로? 개인 명의로. 근데 어떤 혐의라는 겁니까?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이라는 겁니다. 근데 뭐라는 거예요? 지금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는 뭐라는 겁니까? 국회 과방이나 당 명의로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상한 게 뭐냐면요. 아니, 니들 대통령은 했잖아요. 대통령은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당 차원에 한 거예요? 그때 혐의가 뭐였냐? 직무유기 직권남용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대통령은 당 차원에서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공수처에 고발해도 되고 왜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당 차원에서 못하는 겁니까? 같은 혐의, 같은 수사처인데? 여러분들, 이게 앞뒤가 맞는다고 보세요? 이게 앞뒤가 맞는다고 보세요, 지금요? 아니, 같은 혐의고 같은 수사처인데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은 고발하고 그것도 당 차원에서 근데 왜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당 차원에서 고발 못하고 왜 개인 명의로 하는 겁니까? 이유가 있죠. 이유가. 왜겠습니까? 안 되기 때문이에요. 네? 고발을 해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자, 왜겠습니까? 지금 좌파들이 문제 삼는 게 뭐겠어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방통위가 왜 2인 체제로 의결을 하느냐라고 민주당이 문제 삼는 거예요. 그게 직권남용이라는 겁니다. 누차 말씀드렸죠? 직권남용 아니라고요. 제가 실제 법령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어떤 거요? 바로 이거죠. 방통위법 제13조 1항에 뭐라 써 있습니까? 위원회의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즉 뭐 하는 겁니까? 2인 이상이 되면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고요. 심지어 2항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제적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즉 2명이서 회의 열 수도 있고요. 2명이서 의결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 방통위법입니다. 대한민국 방통위법. 즉 뭐 하는 겁니까?
민주당이 아무리 고발해도 민주당이 아무리 딴지 걸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고발을 못하고 개인 명의로 김홍일 방통위원장 고발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법리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이런 민주당의 말도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리고 알려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고,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와 관련돼서 우리는 민주당한테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자, 어떤 걸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지금 민주당이 이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런 얘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 방통위가 2인 체제 의결로 하느냐라고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문재인 정권 때 문제 삼죠. 문재인 정권 때 법을 바꾸죠. 그때는 찍소리 하다가 왜 이제 와서 그러는 겁니까? 참 이상해요, 민주당은요. 자, 무엇보다 지금 이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자 경향신문 단독이에요. 기형적 2인 방통위 10개월째. 국회 못 위원 임명 평균 25일이면 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경향신문의 주장에 따르면 국회 못 위원 임명이 평균 25일이면 충분히 임명이 가능했다. 근데 이걸 안 했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제가. 누구한테? 민주당한테. 왜냐? 오늘도 말씀드렸어요. 자, 제가 실제 지금 방통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5명인데 대통령 추천 2명, 여당 추천 1명, 야당 추천 2명이에요. 제가 물어볼게요. 야당에서 추천을 왜 안 해줍니까? 야당에서 추천을 해줘야지 임명을 할 거 아닙니까? 민주당에 추천을 해야지 임명을 할 거 아니야. 제가 경향신문한테 물어볼게요. 네? 아는 사람들이 그래? 평균 25일이면은 국회목에 의원을 임명을 할 수 있는 걸 아는 사람들이 왜 민주당한테 말 안 합니까? 민주당이 추천을 안 했는데.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좌파들이 지들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얼마나 억지를 부리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쟤네들요, 목소리만 크지 실력 하나도 없습니다. 목소리만 크지. 실제 알맹이 까면요, 아무것도 없다고요. 포장지 찢어버리면 그 속이 텅텅 비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일이 이렇게 자료 보여드리면서 팩트체크 해드리는 거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더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셔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누차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소식 우리만 알지 말고 더 많은 분들한테 전파해 주십시오. 우리가 정말 힘들고 그 거친 과정이라도 스트레스 받더라도 그 과정들을 잘 이겨내고 한 명이라도 더 설득한다면요, 우린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늘 행복한 금요일 저녁 보내시고요. 전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